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저희 방송이 팟빵의 도움으로, 팟빵 본사의 도움으로 5,000명을 넘었습니다. 원래 이제 걱정이 되는 게 5,000명이 넘으면은 우리가 그 스튜디오 공개 방송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우리 힘으로 넘은 게 아니야. 그렇죠. 이게 우리가 넘긴 게 아니죠. 우리가 넘긴 거는 4,000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가 넘긴 건 4,000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그 늘어나는 어떠한 인원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든 그 보니까 다른 사이트들도 뭐 다 그런 거였구만 보니까 우리는 차분차분하게 올라가고 있었으니까요. 팟빵으로 공개 방송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팟빵 스튜디오 홀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공개 방송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공개 방송 해도 되죠? 아니 팟빵 스튜디오 안 가봤죠? 아니 유튜브도 공개 방송 되는데. 팟빵 스튜디오 공개 방송 하잖아요. 거기 홀이 꽤 커. 그래서 이 청취자분들 한 100명, 200명 모아놓고 할 수 있어요. 오셔갖고 홍대에서. 그렇죠. 우리 저 훈쌤 이제 실물 사진도 보면서 이제 훈쌤 사진들 이렇게 사진 찍은 거 이렇게 해서 녹화 이렇게 방송으로. 그 훈쌤 얼굴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 텐데 이렇게 저기 책 사인해가지고 보내주고 해야지. 왜 제 책도 아닌데. 본인 책만 할 거야. 우리 그때 팟빵에서 우리 방식이야. 철학의 위안 할 거야 우리는. 자, 정치자분 분명히 얘기하지만 저희 팟빵 공개 방송에서는 철학의 위안 못해요. 왜냐면 저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일단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인쇄 가는 책으로 해가지고 할 거야. 나머지 필요 없어. 우리는 나머지 책 안 봐. 그리고 우리 훈쌤이 번역한 책이니까 좀 읽으셔야죠. 뭐 이런 취지로 이제 팟빵 스튜디오에 오셔서 이제 책도 받으시고 또 이렇게 저희들과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은 저희가 5,000명이 넘었는데 니들 왜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는 또 저희 방식의 루틴이 있지 않습니까? 좀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오신 분들도 저희가 이렇게 즐겁고 유쾌하게 교육에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좋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눌러 앉아 저희 방송을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2021학년도 수시전형 선택 기준이네요. 그렇죠. 예.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또 3월 모의고사 또 한번 봐야 되잖아요. 현 고3을 위한 예비 고3을 위한 어떠한 내용이고 또 재수를 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되겠네요. 일단 뭐 그 고3이 지금 제일 급하니까 그죠? 나 안 봐도 돼요. 저 카메라 보세요. 그 커피에 없는 거 내 얘기 아니 커피 없잖아요. 그거 있어요. 그거 평소 스타벅스 안 마시고 저 믹스 커피 먹는 애 다 알아요. 오늘 저 방송하러 간다니까 저희 선생님이 힘내시라고 한 잔 사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그런다고 스타벅스에서 뭐 안 와. 스타벅스네. 일단 그 수시 전형 선택이잖아요. 네. 수시 전형 선택인데 보통 이제 먼저 대한민국 입시 구조를 먼저 본다면 대한민국 입시 구조는 수시와 정시로 이제 대학을 가잖아요. 네네. 수시에서 이제 6번의 기회, 그다음에 정시에서 3번의 기회, 총 9번의 이제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때 이제 그 정시는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잖아요. 수능 성적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수시에서는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실기, 특기자 전형들이 있는데 이게 뭐 다 자기가 쓰고 싶다고 해서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전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찾는데 기준이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그냥 나 느낌에 종합 다 써야 될 것 같아. 남들도 쓰니까. 종합을 내가 뭐 쓰고 싶다고 막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수시 전형을 선택해서 이제 그 선택한 전형을 이제 써야 되는데 어떤 기준이 필요하냐에 대한 부분은 오늘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네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상담을 하다 이렇게 여쭤보면은 어머님 부모님들은 수시 기준을 쓸 때 어떤 기준으로 수시 기준을 쓰십니까?라고 제가 많이 좀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열의 9은 대부분 학부모님들은 그냥 내신이죠. 그러니까 수시는 내신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상 학생부 교과 전형도 맞습니다. 내신 성적으로 가는 게 맞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 자체가 내신 성적 100% 뽑는 대학이 몇 개 없어요.
거기다 또 플러스 수능 최저라는 게 존재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여기 오늘 사회자님도 계시고 있지만 오늘은 좀 수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좀 먼저 선택하기 전에 어떤 기준이 좀 필요한데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더 심층적으로 해보고 싶어서 오늘 이 주제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방송인 다 되셨어. 죄송합니다. 저희끼리만 웃고 그래가지고 저 항상 즐거워서. 예. 근데 그 이 스튜디오 자랑은 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 거의 안마 커튼까지 닫혔어요. 이거 진짜 의자도 다 바꿔드려. 어때요? 멋있지 않나요? 완벽합니다. 예, 이 정도면 진짜로. 저희가 얼마나 결기 있는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방송하면서 모든 인터넷 방송 강의가 무료로 진행되는 그날까지 그쵸. 점점점 확대해 나가는 이제 이 작은 첫걸음을 내딛었고요. 조만간 이제 국영수 사과를 다 무료 방송을 할 수는 없고 특정 교과 과목 우리 역량이 되는 교과 과목은 이제 무료 강의까지도 한번 노력해보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네. 수시 전형의 그럼 선택 기준에 있어서 이미 그 청취자분들이 충분히 잘 이해하고 계신 내신이라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는데 이 내신 말고 그러면은 또 하나의 어떤 중요한 기준이 있다. 네. 그건 아무리 봐도 뭐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의 경우에는 수능 능력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수시 같은 경우는 전형을 선택을 하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또 선택할 게 있죠. 학교를 선택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선택할 게 있죠. 학과를 또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신 하나로 가지고 어떤 수시 기준을 정하는 거는 좀 무리가 따른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지금 어차피 이제 수시가 77%고 정시가 23% 이게 이제 큰 틀이고 서울 주요 대학에서는 이제 정시가 31%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가장 많이 선택하는 학생부 교과,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그다음에 논술 전형. 보통 이제 다 이렇게로 좁혀질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는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기준이냐, 그다음에 종합도 어떤 기준이냐, 그다음에 논술도 어떤 기준이냐인데 그 앞에 그 이전에 저는 이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과연 우리 아이의 실력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 아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갈 수 있는 대학의 기준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치를 거 아니에요. 네. 3월에 모의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4월에 모의고사 보고 교육청 모의고사 보고 그다음 6월에 평가원 보고 7월에 교육청, 9월에 평가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수시 원서 접수는 올해는 9월 7일부터예요. 9월 7일부터 11일 사이에 원서 접수를 써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 아이의 어떤 그 대학을 갈 수 있는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 먼저 좀 세워야 되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를 봤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를 봤을 때 평균이 2등급이 나와요. 2등급이 나와요. 평균이 2등급이 나오면 이과 문과 기준으로는 다르겠지만 보통 모의고사 성적이 평균 2등급이 나오면 그거를 이제 정시로 간다라고 했을 때 건동홍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죠. 경희대까지 들어가는. 네네. 그 수준인데 그러면은 이 아이가 이제 모의고사 평가 6월까지 평가를 했는데 평균 2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정시에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냐를 예측을 해서 그러면 건동홍 수준이라는 기준점을 잡는 거죠. 그러면은 건동홍 수준이 평균 2등급이 나왔고 건동홍 수준인데 근데 내신이 3.5 정도 나왔어요. 그럼 내신론만 놓고 본다면 사실 인서울이 힘들잖아요. 수시에서. 그런데 모의고사 성적을 놓고 봤을 때 인서울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도 수시 원서 전형을 찾고 원서를 쓸 때도 어떤 식으로 또 이걸 잡아줘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올해 9월 7일서부터 수시원서 11일, 네네. 9월 7일에서 11일까지 원서 접수를 쓰면은 구모를 9월 모의평가죠. 그렇죠. 9월 3일 날 그렇죠. 목요일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9월 3일 목요일 날 이제 시험을 보고 네. 그 3일 날 이제 보면 대충 알 테니까 네. 4, 5, 6일 날 이제 주말에 금토일 고민한 다음에 월요일 날서부터 수시 원서를 쓰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래서 네네. 육모와 구모 정도를 보고 일단 대부분 다 수능 최저에 대한 판단들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전형별로 본다면 교과 전형이 있고 종합 전형이 있고 논술 전형이 있는데 사실상 학생부 교과 전형이랑 내신 성적으로만 가는 거잖아요. 예, 말씀 좀 죄송한데 예. 교과를 한번 좀 심층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사실은 네, 오늘 요거를 좀 이렇게 제대로 짚어줄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교과는 내신이 되는데 이게 의외로 이 구멍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 교과를 한번 제대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줘보세요.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은 뭐 사실은 이거 다음 주에 이제 계속 이어서 몇 주 분량 나오거든요. 이게. 이거 다음 주에 얘기해주고 싶어가지고 지금. 근데 오늘 대략적인 건데도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 첫 번째는 뭐냐면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을 보면 그러니까 오늘 방송 쭉 진행하다가 교과는 다음 주 이러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먼저 이렇게 확 심층으로 아니 나오니까. 이제 궁금하잖아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예. 교과 전형 이거 심층만 해도 3주 분량 나와요. 이렇게 사전 논의가 없이 지금 진행이 됩니다. 근데 뭐 모르셨어요? 아니 뭐 우리가 뭐 언제 모든 거 수용 가능합니다. 전. 그래서 이제 일단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하고 논술 전형의 가장 큰 비교를 보면요. 경쟁률 보세요. 경쟁률 네. 경쟁률 보면은 일단 이 교과 종합 논술 전형에서 경쟁률 서울 지역만 보더라도 일단 세계 전형 중에 가장 경쟁률이 낮은 데가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그죠? 그래서 서울 지역만 보죠. 7.4대 1 정도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논술은 보세요. 43.9대 1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 종합 논술 전형을 봤을 때 교과 전형이 경쟁률이 제일 낮아요. 결국은 수능이 약간은 자신이 없는 학생들 중에서 그렇죠. 교과를 넣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아까 말했지만 교과 전형에서 가장 이제 또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교과 전형이니까 내신 성적이죠. 네네. 내 내신 성적이 학교별로 뭐 산출하지만 기본적인 산출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출했을 때 인서울 그러니까 수능 체제를 그냥 무시하고요. 수능 체제를 무시하고 그냥 인서울에 있는 데 학생부 교과를 넣으려면 문과 정도는 그러니까 중위권 대학 인서울 16개 대학 중위권 대학으로 본다면 문과 정도는 그냥 내신 성적으로 본다면 1.7 정도 나와야 될 거고요. 이과 기준으로 봤을 때 2.0까지는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 광운 세종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그죠? 그 위에는 뭐 교과 전형이 없는 주요 대학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국민 광운 세종 거기 기준으로 봤을 때 문과 기준은 1.7에서 1.8 그다음에 이과 기준은 2.0 정도. 자, 여기서 2.0은 수능 체제를 무시하고 일단 내신으로만 봤을 때. 근데 여기서 수능 체제를 또 적용시키잖아요. 그럼 내신 성적이 좀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 예를 또 한번 들어볼게요. 뒤에 보시면 충원율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충원율이라는 건 일단 최초 합격이 떨어져도 예비 번호를 받는다는 예비로 추가 합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죠? 근데 아까 경쟁률도 교과 전형이 제일 낮았어요. 그런데 충원율을 보면은 교과 전형이 제일 높아요. 즉 추가 합격이 교과 종합 논술 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추가 합격이 제일 많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 여대들을 보면 되게 재밌는 자료 하나 갖고 왔는데 이거 사실 제가 이 노하우거든요. 근데 오늘 노하우 조금 공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하겠다 뭐 이런 거네. 예, 보시면은 여대 쪽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 이 충원율이 굉장히 활발하게 높네요. 예, 나오죠. 성신여대 같은 경우 보세요. 한 바퀴나 교과 전형 네. 교과 전형인데 두 바퀴 돌았죠. 246이니까 뭐 프로니까 100% 200%까지 나오니까 두 바퀴가 된 거니까 400명이 넘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40 정원이 247명인데
충원율은 246%까지 나왔다는 거는 두 바퀴가 넘게 돌았다는 얘기예요. 퍼센트네요? 예. 퍼센트니까요. 200%. 예. 숙대도 200%. 한 바퀴가 넘게 돌았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동덕여대 같은 경우는 404명을 교과전을 뽑는데 2019학년도에 뽑았는데 충원율이 한 바퀴가 돌았어요. 그러니까 한 바퀴만 돌아도 400명이 추가 합격이 된다는 만들어지는 거니까 얘기잖아요. 엄청난 숫자죠. 그렇죠. 그럼 이건 경쟁률이 거의 그렇죠. 이거를 경쟁률로 따지게 되면은 여기서 한 번 더 낮춰서 낮춘 거니까. 잡아줘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반이 줄어드니까 3점 뭐 이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네. 그죠? 거기다가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들이 다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동덕여대 같은 경우는 두 개 합치름에도 불구하고 404명에서 한 바퀴가 돌았다 400번까지도 추가 합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만큼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교과에 대해서는 뭐 다음 주에 방송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정리해 보면은 내신 성적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건 뭐 오늘 간단히 얘기해도 이 정도예요. 예. 근데 내일 다음 주는 심층 들어가면요. 미치겠다 우리 방송이 엄청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저희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네. 쟤는 몇 년 동안 저런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나름 저기 선비처럼 꼬장꼬장한 방송이라고 저희 방송 들은 사람들이 야 니네는 방송을 듣기 싫으면 말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고정 이제 출연이 되잖아요. 네. 시청률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정례 없는 캐릭터라 우리 모두가 지금 다 잡복인가 나 지금? 아니 어쨌든 예, 좀 많이 정치자도 갑자기 올랐어요. 많이 증가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지? 자 네. 다시 할게요. 정리할게요. 네네. 학생부 교과 전형만 체크해야 될 포인트만 보더라도 네. 내신 성적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평가 방식이 정량 평가잖아요. 수치로 해갖고 줄 세우고 딱딱딱 잘라가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내신, 고등학교 2학년 내신, 고등학교 3학년 내신이 비율로 조금씩 달라요. 50% 확 반영하는 데도 있고 333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되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건 다음 주에 얘기했는데 간단히 얘기해 드릴게요. 보통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인서울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학년간 반영 비율이 대부분 100이에요. 1, 2, 3, 100. 그리고 20, 40, 40인 대학은 제가 지금 얼핏 생각나도 고려대 있고 광운대 있고 그다음에 인하대 요거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3학년 때 내신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해서 3학년 내신에 막 또 올인하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쭉 한번 짚고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3학년 내신 반영 비율이 40%인 데가 제가 지금 인서울 쪽에서요. 보면은 고려대학교, 그다음에 광운대학교, 그다음에 인천에는 인하대학교, 또 한두 개 있지만 대부분 보면은 대부분의 대학들은 1, 2, 3, 100으로 둔다는 거죠. 다 그렇죠. 똑같이 동일하게 둔다는 거죠. 최근에는 1학년 때 내신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예. 대학들 입장에서 봤을 때 1학년 때 내신을 약하게 봐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과 없는 대학인데 대부분 수능 최저가 있어요. 학생부 교과는 대부분 있고 없는 대학에 찾는 게 더 빠를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학생부를 100으로 두는, 그러니까 학생부 내신 성적만 100%를 뽑는 대학이 있고요. 또 일부 대학들은 내신 성적인 학생부 교과인데 내신 성적 플러스 면접도 있는 대학이 있고 또 어떤 대학은 내신 성적 플러스 서류가 들어가는 대학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과별 경쟁률, 그 다음에 충원율. 여기서 충원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추가 합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왜 추가 합격이 많이 내냐면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을 넣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이 좋으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을 선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6장 카드 중에서 기본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3장에서 4장까지 4장은 기본적으로 써야 돼요. 그러면 4개 중에서 걔가 내신이 좋기 때문에 보통 3, 4개, 2, 3개 이상은 붙어요. 그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애들이 많다는 얘기인 거죠. 학생부 교과 전형이. 그런데 이 논술 전형은 올해도 있겠지만 정말로 6개 논술 6논술 쓴 애가 연세대 논술을 붙었는데 그 밑에 5개 대학 논술 전형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모르는 거고 그다음에 또 종합 전형도 이게 또 서류와 각 개개인의 서류와 면접 여러 가지 또 당락을 결정짓는 요소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측하기 힘들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적인 충원율이 제일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생각해 보면 학생부 교과의 충원율이 이렇게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거는 원서 잘못 쓴 거 아니에요? 수능 체제를 못 맞춘 거죠. 수능 체제를 못 맞췄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안전 지원을 했는데 다른 데가 붙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안전 지원이라고 해서 246% 정도가 나오게 이렇게 충원율이 나오는 건 성신여대 246%는 성신여대 많잖아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충원율이 246%가 되면은 이게 어느 정도의 경쟁률이 되냐면은 거의 6.9 실질 경쟁 6.9인데 학과에 따라서는 2대 1이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자료를 의심하지 마세요. 이거 대기업 자료입니다. 아니 자료를 의심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대기업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발표하기 싫은 데는 미발표야. 예, 그러니까 쪽팔리다는 얘기인 거죠. 네, 서울여대는 심지어 미발표예요. 예, 이거 미발표는요. 네. 그다음에 선생님 더 충격적인 게 말씀드릴까요? 요게 자 합격자 평균 등급 나와 있잖아요. 예, 끝에 되게 높아요. 그 100이 아니라 75%밖에 발표 안 하는 거예요. 예, 보통 그렇게 발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예를 들어서 숙명여대 2.0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건 75%인 거고 네. 더 밑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5나 그렇죠. 2.78도 그렇죠. 숙대 교과를 예. 붙는다는 얘기죠. 자 동종여대가 평균이 2.6이에요. 예? 수능 체제가 적용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75%면 3.0까지도 네. 학생부 교과로 어머 이거 네, 무슨 소리야. 죄송합니다. 아니 자기가 실수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내가 실수하니까 그걸 굳이 지적을 하는. 아니 방송들은 기본적인 거지. 그거를 이렇게 미치겠다. 시청률도 떨어지겠네. 아니 우리가 언제 그거 신경 안 썼는데. 덕성여대 보죠. 3.0이에요. 지금 발표된 자료가 평균이 3.0 학생부 그렇죠. 교과가. 예. 수능 체제가 왜 높잖아요. 세계 합할. 이 정도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교과 한 3.7도 뭐 합격한 사례가 많을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이게 제가 막 3.8 이를테면 막 합격시켰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요. 교과가 네. 상당히 높이 들어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 썼으면 잘못 쓴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방송의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지역 간 편차를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3.8이 덕성여대를 갔을 때 학교에서 정말 잘 갔다라고 하는 학교도 있는 거예요. 그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모든 고등학교의 대신이라고 하는 산출 기준이 동일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모두가 다 교육특구에 예, 있는 그런 것도 고등학교가 맞고요. 아니다 보니까. 그다음에 3.0인데 3.0 그러니까 2.0인데요. 세계 합할 못 맞힌 애들이 있어서 덕성여대는 못 쓰는 애들이 있어요. 네, 오히려 대부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그 우리가 실질적으로 학력적인 수준이 조금은 교육특구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신이 어느 정도 일정한 내용에 도달한 학생의 경우에 있어서 그 학생이 상당히 수능에 감각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단기간 내에 어떠한 수능에 특정 교과 과목에 주력해가지고 성적을 만들어낸 다음에 수능 최저로 학생부 교과를 노리는 전략도 상당한 가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학생부 교과로 주요 대학교 이제 상위 대학은 서울대는 직윤이니까 뭐 거기는 전교 1등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어차피 또 연대 3%, 고대 연대는 4% 뭐 다 그렇죠. 다 3% 진행되니까. 정해져 있고 예. 그다음에 고려대 4% 정해져 있고. 카톨릭대 의대 학추 하나 있고. 예. 예. 그러니까 결국 그 외에 밑으로는 이제 예를 들어 중앙대학교도 있거든요. 중앙대도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는데 네. 거기는 수능 체제가 세계 합육이에요. 네, 세죠. 그쵸? 세계 함정이 굳이 애들 중앙대. 원래 세계 합 5였거든. 그나마 근데 그건 낮춘 거예요. 중앙대가 아시아 대학 서열에서 40몇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 전체 대학에 다 놓고 봐요.清華, 북경, 뭐 교토대, 동경대, 서울대, 연고대 다 합쳐서 아시아 100대 대학에 한 40이 한대요. 아니 근데 이 충원율이라는 개념이 네. 언제를 기점으로 최종 한 거예요? 합격. 최종 합격. 예, 네, 최종 합격. 그러면 최종 합격이면은 지금 여기 충원율에서 드러나는 학생들은 그러니까 처음에 합격자가 빠져나간다고 할 때 그 합격자들은 수능 최저를 맞춘 학생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이를테면 성신여대 아니죠. 1점대 충원 그러니까 체제를 못 맞췄으니까도 탈락되는 애들도 있을 거고. 그럼 그런 경우는 탈락된 경우는 그게 합격자로 처리를 해서 그걸 충원한다는 의미로 가는 거예요? 아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다 합격이 된 상태까지 그렇죠. 예.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럼 맞아요. 이 학생들이 빠져나가면 예. 그걸 충원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여기서 이 학생들은 어쨌든 자기들이 원래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낮춰서 썼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성신여대에서 낮춰 쓴 애들이 대체 얼마나 되는 거야? 얼마나 무지하게 많은 거죠. 근데 배치 프로그램을 보잖아요. 그러면 저기 평균이 지금 2.0이잖아요. 네. 2.0의 성신여대는 사실상 낮췄었다고 볼 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과 학생이 2.0으로는 사실 그 교과로 좀 힘들어요. 사실은. 얘네가 수능 체제가 없어요. 성신여대 네, 수능 체제가 수능 없기 때문에 없잖아요. 수능 체제가 안 되는 학생들 중에서 지방의 1점대 학생들 중에서 나는 무조건 서울로 대학 그렇죠.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학생들이 거예요. 일단 예, 성신여대 쓰는 이게 거야. 수능 체제가 그렇죠. 없어서 네. 충원율이 예. 더 높아지는 거구나. 그런데- 근데 1점대 성신여대 말고 이화여대나 딴 데서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만 숙대에서 오라 그런다. 죄송한데 그러면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원율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죄송해요. 제가 원래 이런 얘기하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네.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얘기를 하는 거 예. 자체도 조금 빠져나가는 게 많다.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내신이 굉장히 좋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갈 가능성이 높았다. 전략적으로. 근데 저는 오히려 동덕여대나 숙대, 그다음에 뭐 덕성여대.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난 반드시 서울에 가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 중에서 전략적으로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는 자신이 있는 학생과 자신이 없는 학생들이 있는데 어떤 고등학교의 어떤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이 교과 전형이 도전해 봄직한 그런 전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대신 조건이 뭐냐? 앞서 우리가 손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능 최저에 대한 여부를 반드시 좀 잘 따지자. 확인해야 돼. 교과 전형이라 해서 교과만 갖고 따지지 말고 수능 최저의 여부를 좀 따져서 요걸 전략 포인트로 삼자. 그래서 특정 교과 과목만 공부하면 되거든요. 사실 최저 학력 뭐 7, 8은 맞아요. 전략적 사탐이면 과목이네요. 사탐, 과탐이면 과탐. 예. 이걸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 육모 끝난 다음에 구모에 이르기까지 뭔가를 좀 이렇게 집중적인 해당 학과의 과목을 공부하면 되거든요. 예. 근데 숙대는 그래도 최저 학력 기준이 상당히 높네요. 숙대는 나름 입시에 자기 가치 기준이 있어요. 예, 항상 일관된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 멋있어요. 성적 수능에서 수능 성적이 수학이 6등급 나왔다고 그렇게 겁먹지 마세요. 네. 내가 내신이 2.5 정도만 했어도 학생부 교과로 여대 정도는 수능 체제 맞춰서. 그리고 학생부 교과는 총평점을 갖고 따지는 정량적 평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량적. 해당 과목을 못한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고. 그렇죠. 오히려 예를 들어서 수학이 약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나머지 해당 과목에 대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집중을 하는 거죠. 애들이 막 다 버리는 과목들 막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이제 그걸 모아가지고 전체 총평점 관리를 하는 것이 일단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야. 다음 주에는 이 교과로 의대 가는 방법도 알려주시는 거죠. 당연히. 오늘 질문 안 할게요. 그다음에 오늘 일단 종합 논술까지만 대략적으로 제가 좀 한번 훑고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 심층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뭐 의대고 뭐고 싹 다 끄집어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다음 주도 또 옷 갈아입고 오려고요. 내가 좀 분발해야겠어. 내가 이 영상에 대한 어떤 이런 욕망 어디서 생기는 거야 도대체가? 예? 시청률만 떨어뜨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